서울 강남의 한 보육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만남. 수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심한 백만장자. 윤재현이 그곳에서 마주친 건 자신과 똑같은 희귀한 오드아이를 가진 한 소녀였습니다. 아저씨 눈이 왜 저랑 똑같아요? 이 눈은 세계에서도 별로 없대요. 소녀의 말에 재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도 안 되는 희귀한 오드아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하지만 이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재현의 과거와 연결된 비밀, 그리고 한 여인의 마지막 편지가 밝혀내는 놀라운 사실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실이 이끈 기적적인 만남일까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40층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던 그날 밤, 윤재현은 창가에 서서 한 장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씨가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현 자신조차도요. 재현의 왼쪽 눈은 깊은 갈색이었고 오른쪽 눈은 신비로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드아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눈동자였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며 특별한 아이라고 수근거렸고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안은 운명적인 가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 그 특별함이 행복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어요. 여보, 오늘 보육원 방문 어때? 아내 수진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재현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정말 부모가 되는 거구나. 수진과 재현은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반복되었죠.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거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수진이 먼저 입양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낳은 아이든 입양한 아이든 사랑으로 키우면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재현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재현 자신도 어려서부터 특별한 외모 때문에 시선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아이의 출생보다는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육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연신 손을 비비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재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떠오르는 한 여자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났던 첫사랑 은영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은영도 재현처럼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의 특별함이 운명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재현은 잠시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육원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담쟁이 덩굴이 건물 벽면을 예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재현 사장님, 수진 여사님, 어서 오세요. 보육원 원장인 김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만나실 아이들을 준비해놨어요. 모두 예쁜 아이들이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보육원을 둘러보는 동안 재현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재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이방 한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한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재현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소녀의 왼쪽 눈은 깊은 갈색이었고 오른쪽 눈은 신비로운 회색빛이었습니다. 재현과 똑같은 오드아이였죠. 소녀가 재현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저랑 눈 색깔이 같네요. 신기하다. 그 순간 재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이 갑자기 팽팽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녀의 얼굴에서 은영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죠.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수진도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를 만나다니.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연이에요. 올해 9살이고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원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재현은 계속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오드아이가 자신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도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이 더 신기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림 뭘 그리고 있어? 수진이 아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요. 엄마, 아빠, 저요. 지연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그리는 가족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서랍에 넣어둔 그 편지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일까요? 보육원을 나서는 차 안에서 재현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아이의 오드아이, 그리고 은영을 닮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여보, 지연이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참 마음에 들던데요. 눈도 당신과 똑같고 성격도 차분하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이 같아. 그런데 김 원장이 부모 이야기를 따로 하겠다던데 좀 궁금하긴 해. 아무래도 슬픈 사연이 있겠죠. 보육원에 오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재현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씨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편지는 3개월 전 한 낯선 할머니가 가져다 준 것이었거든요. 그날을 떠올려 보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어르신 한 분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돌아가신 딸의 유품이라고 하시네요. 재현은 처음에는 무슨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마지막에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재현이라는 사람에게요. 은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이도 하나 두고 갔는데 참 안타까워요. 재현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만 전해주고 돌아가셨죠. 그 후 3개월 동안 재현은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연을 만나고 나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오드아이, 은영을 닮은 얼굴, 그리고 이 편지.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연결고리였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은영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가 나왔어요. 재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된 건데 나는 내 아이를 임신했었어. 지연이라는 예쁜 딸이야. 너는 분명 화가 날 거야.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키웠냐고. 하지만 그때 너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잖아. 나는 너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지. 지연이는 너를 쏙 빼닮았어. 특히 오드아이는 정말 똑같아. 가끔 아이를 보면 너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동시에 너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고, 내가 죽으면 지연이는 보육원에 맡겨질 거야. 엄마인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내 딸을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너에게도 새로운 삶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너를 닮아서 똑똑하기도 하고.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미안해, 재현아.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읽은 재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자신의 딸이었다니. 보육원에서 느꼈던 그 묘한 친숙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보, 괜찮아요? 문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편지를 서랍에 넣고 눈물을 닦았어요. 응, 괜찮아. 잠깐 옛날 생각이 났어.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연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수진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입양을 진행해야 할까요?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지연이 생각만 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정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내일로 미뤄줘. 점심시간이 되자 재현은 다시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과 개별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내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거든요. 그러시죠.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지연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후에 보육원을 찾은 재현에게 김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요. 다만 지연이가 가끔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혹시 지연이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송은영 씨예요. 참 젊으신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일찍 떠나셨어요. 송은영. 역시 재현이 알던 그 은영이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기쁨도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사실은 이미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고 바로 자신을 닮은 오드아이를 가진 딸이었다니. 은영과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그날,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마주쳤던 순간, 은영도 재현처럼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곤 했는데 서로에게는 그 특별함이 자연스러웠죠. 우리 정말 닮았다. 은영이 재현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운명 같아. 그때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재현의 집안에서 은영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은영의 집안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거든요. 특히 재현의 할머니는 오드아이 혈통은 특별한 집안끼리 이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결국 재현은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은영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해준 지금의 아내 수진과 만나게 되었죠. 수진은 좋은 사람이었고 재현도 수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에 재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응, 좀 그래. 너는 왜 깼어? 당신이 없어서 깼죠. 수진이 재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고민이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서.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의 말에 재현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그럼 지연이로 결정할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좋아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보육원에 연락해서 입양 절차를 시작해요. 재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연이를 데려오는 것은 좋았지만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재현은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에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었어요. 기자들이 왜? 보육원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입양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싫었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연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마 보육원 관계자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사장님의 오드아이 때문에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 같은 오드아이를 가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재현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일단 뒷문으로 나가자. 그리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기자들 정리하라고 해.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뒷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쫓아와서 질문을 퍼부었어요. 사장님, 입양하시는 아이가 사장님과 같은 오드아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드아이 유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은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지만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연이에게도 영향을 줄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벌써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재현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윤재현, 같은 오드아이 아이 입양 추진, 운명적 만남인가 계획된 만남인가, 오드아이 유전의 신비, 과학적 근거는?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들이었지만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특히 지연이의 나이와 보육원 위치까지 언급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연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재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그때 보육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원장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보육원까지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재현은 급히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10여 명의 기자들이 보육원 앞에 몰려 있었고 아이들은 창문 너머로 무서운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괜찮니? 재현이 아이에게 다가가자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왜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연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아저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때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의 사무실에서 재현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맡겼어요. 만약 지연이 아버지를 찾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가 마지막에 계속 재현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을 보니까 확신이 서네요. 김 원장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지연이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지연이의 아버지라면 이 편지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영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지연이가 가끔 꿈 이야기를 해요. 자기와 똑같은 눈을 가진 아빠가 나타나서 함께 살게 된다는 꿈을요. 어린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재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지연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을까요? 언론의 관심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입니다. 저희 자매 보육원이 경기도에 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를 만나기 전에 이 편지부터 읽어봐야 했어요. 차 안에서 재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은영의 마지막 글씨들이 떨리면서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재현아, 그리고 우리 딸 지연아에게. 지연아, 엄마가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 같아.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너의 아빠는 윤재현이라는 분이야. 너처럼 예쁜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는 멋진 분이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재현아,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말하지 못했어. 그때는 너의 새로운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 지연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지연이는 정말 너를 많이 닮았어. 똑똑하고 착하고 웃는 모습이 꼭 너 같아. 가끔 지연이를 보면서 너와 함께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부탁이야. 지연이를 사랑해줄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해줄 수 있다면 제발 우리 딸을 지켜줘. 지연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야. 재연아,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지연이를 통해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 편지를 다 읽은 재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은영의 마지막 바람, 그리고 지연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였어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겠습니다. 이사회요? 무슨 일로? 언론 보도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사들이 이번 입양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재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갑게 식은 이사회 분위기였습니다. 11명의 이사 중 절반 이상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일은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시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됩니다. 오드아이라는 특별함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김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하지만 박 이사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사장님의 특별함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오드아이 유전의 신비로움 같은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현은 이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지연이를 마케팅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요. 재현이 손을 들며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제가 회사를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 이사가 변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이상 잘 활용하자는. 활용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딸입니다.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요. 순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 딸이라고 말한 것에 모두가 놀란 거였어요. 딸이라니. 그럼 혹시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언론에서도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연이는 제 친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 업무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딸을 데려오는 것일 뿐이에요. 이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사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사는 계산적인 눈빛을 보였어요. 사장님, 그럼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최 이사의 질문에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수진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의 추측성 보도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또 다시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수였습니다. 재현은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수진이 달려와서 재현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재현의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재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입양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야. 입양은 하되.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전에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지연이에 대한 진실을.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재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대학 시절 은영과의 만남, 집안의 반대로 인한 이별, 그리고 3개월 전 받은 편지까지. 수진은 말없이 들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당신의 친딸이라는 얘기예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편지를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됐어. 그전에는 추측일 뿐이었어. 추측이요. 수진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인데 사실은 내 다른 여자와의 아이라고 말하기가. 그럼 지금은 상처가 안 돼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였나 봐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혈연이었다니.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기자 한 분이 꼭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정보라고. 재현은 귀찮았지만 나가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연이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한 명의 여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사회부 기자 이미정입니다. 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송은영 씨와 관련된. 재현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송은영 씨의 대학 동창이 제 선배거든요. 그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기자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사진에는 젊은 재현과 은영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이 사진이 내일 조간에 실릴 예정이에요.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재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공개될 거라면 사장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추측성 보도들보다는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물론 있죠. 사장님이 과거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보다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딸을 찾았다는 이미지가 훨씬 좋잖아요. 재현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야 하니까.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자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수진아, 기자가 내일 모든 걸 공개할 거래. 우리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떨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장이요. 무슨 입장을 말해요? 당신이 과거의 연인과 낳은 아이를 입양한다고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때문에 지연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연이가 당신 딸이어서 입양하는 거예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 이유가 모두 맞았거든요. 수진을 위해서도 지연이를 위해서도 입양을 원했어요. 당신의 침묵이 답이네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생각해볼 시간이요. 그날 밤 수진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재현은 혼자 남은 집에서 지연이와 은영, 그리고 수진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지연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수진의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재현은 임미정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기자님, 인터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지연이는 절대 직접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언급도 최소화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장님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재현은 동의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현은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 이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사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경쟁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요. 박 이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경제 전문지에서 재현의 개인사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개인사 공개로 경영 리스크 증가, 오드아이 마케팅의 한계점, 사생활 관리 부실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한국산업개발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의 지분율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어요. 한국산업개발은 오래전부터 재현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법무팀에 연락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주요 주주들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힘내세요. 저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재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이미정 기자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 왔어요. 편하게 대화하는 분위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재현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연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셨나요? 지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를 받고 나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재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쉽지 않아 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 해요. 혹시 이번 일이 회사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딸을 데려오는 것일 뿐이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이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현은 최대한 솔직하면서도 지연이와 수진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진정성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방송에서 나갈 예정이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날 저녁 재현은 보육원에 연락해서 지연이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지연이는 경기도 자매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자주 물어봐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되면 좋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셨나요? 아빠가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더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졌어요. 밤 11시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인터뷰 기사 봤어요. 어땠어? 솔직하게 말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재현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수진아, 언제 집에 올 거야? 내일 갈게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정말이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에서 재현의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동시에 재현의 경영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주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 이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어요. 재현은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연이가 있는 보육원에서 연락 왔어요. 기자들이 그곳까지 찾아갔대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지연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재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가시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박 이사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내 딸이야. 재현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랑 같이 갈래? 지연이 만나러.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경기도 자매 보육원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현과 수진이 도착하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하며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부인과 함께 오셨네요. 이곳 원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육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안쪽 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지연이만 원장 사무실 옆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재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이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지연이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응, 아빠야. 재현이 지연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때 수진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수진을 보더니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빠의 아내야. 너희 새 엄마가 될 사람이지. 재현이 설명했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연이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지연아. 나는 수진이라고 해. 너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진짜 엄마는 어디 계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과 수진 모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는 아직 은영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재현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재현이 지연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진짜 엄마는 될 수 없지만 너를 사랑하는 또 다른 엄마가 되고 싶어.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가족이 되자. 그때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빠랑 눈 색깔이 같아서 좋아요. 그런데 새엄마는 달라요. 괜찮을까요? 수진이 지연이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눈 색깔이 달라도 마음은 똑같을 수 있어.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거든. 지연이가 처음으로 수진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태였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 재현은 지연이와 수진의 손을 잡고 보육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딸이신가요? 부인께서는 어떤 심경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현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 딸 지연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과거 연인과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사랑으로 키울 아이예요. 수진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인연을 느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는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가 재현과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기자들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의 진정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저희 집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새 엄마도 함께요. 수진이 뒤에서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셋이 함께야.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개발 측에서 보낸 법무팀이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윤 사장님,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경영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찾았지만 이제 회사를 지켜야 하는 더 큰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언제입니까? 모레 오후 2시입니다. 참석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지연이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재현이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수진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지연이도 있으니까 더 힘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새로운 방에서, 재현과 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비록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새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지만 재현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지연이가 재현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재현은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꼭 일찍 들어올게. 우리 지연이가 만든 요리 먹어봐야지. 수진도 다가와서 재현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힘내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재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지킬 것이 더 많아졌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재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모두 오늘 주주총회의 결과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박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우호적인 주주들도 상당수 확보했고요. 고마워요, 박 이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후 2시 정각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주주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산업개발 측에서 온 사람들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현 경영진의 교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제안자 측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윤재현 사장의 최근 개인사로 인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주가도 30% 이상 하락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재현은 차분히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현 경영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먼저 저의 개인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이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제가 딸을 찾아서 입양하게 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 회사와 직원들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 회사를 읽어왔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오드아이라는 특별함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재현이 잠시 멈추더니 더욱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겼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실수도 용서와 이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 회사를 더욱 인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 딸 지연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어요.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재현이 뒤를 돌아보니 수진과 지연이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꼭 아빠를 응원하러 오고 싶다고 해서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연이가 재현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요. 재현이 지연이를 끌어안으며 주주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딸 지연이입니다. 저와 똑같은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한 주주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은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 냉철하고 책임감 있게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이 회사와 모든 직원들을 지키겠어요. 박 이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10년간 윤 사장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분만큼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 일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재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주들이 재현 편으로 돌아섰어요. 마침내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재현의 승리였어요.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표를 던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이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재현은 지연이와 수진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수진이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과 지연이 모두요.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가 수진에게 배운 요리를 선보였고 재현은 그 맛에 감탄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요리 천재네. 재현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새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연이가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재현의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옛날 옛적에 재현이 읽기 시작하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동화 같은 가족이에요. 재현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를 쓰고 있는 거야. 재현이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오드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하는 어머니. 운명처럼 만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가 재현과 수진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겨서요. 우리도 행복해. 수진이 지연이의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은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지연이를 잘 키울게. 우리가 못다 한 사람까지 모두 담아서. 그날 밤 지연이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다. 아빠가 회사에서 이겼고 새엄마와 함께 요리도 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다. 재현과 수진도 침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덕분에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과거의 아픔을 용서와 이해로 치유한 가족, 같은 오드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딸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거였어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윤재현은 지연이의 손을 잡고 은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이 지연이와 함께하는 첫 성묘였어요. 아이가 이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진짜 엄마가 계신 곳이에요. 지연이가 묘비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너를 낳아주신 엄마가 여기 계셔. 재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아빠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새 엄마도 생겼어요. 수진 엄마라고 하는데 저를 정말 잘해주세요. 재현은 지연이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랑 수진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거든요. 엄마도 하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기도를 마친 지연이가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진짜 엄마한테도 인사해요. 재현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은영아, 나야. 늦었지만 왔어. 지연이 정말 예쁘게 잘 컸더라. 너를 많이 닮았어.
재현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그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를 잘 지킬게. 수진이와 함께 정말 사랑으로 키울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벚꽃 잎사귀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은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진짜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가끔 꿈에서 진짜 엄마를 봐요. 엄마가 저한테 행복하라고 하시면서 웃어요. 정말? 그리고 아빠랑 수진 엄마를 잘 따르라고도 하세요. 엄마가 정말 예뻐요. 재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영이 정말로 지연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점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좋았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엄마한테 인사도 드리고 꽃도 드렸어요. 수진이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연이.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점심을 먹으면서 재현은 최근에 받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야.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공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재단 이름을 은영 장학재단으로 하려고 해. 너희 엄마 이름으로. 수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은영이가 지연이를 통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지연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진짜 엄마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날 오후 재현은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사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로 이어지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아이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도 사랑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을 모두 도우면 좋겠어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은 보육원에 들렀습니다. 지연이가 지냈던 그 보육원이었어요. 김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가 좋은 가정을 만난 게 저희도 정말 기뻐요. 재현이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하자 김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도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여기서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보육원을 둘러보면서 재현은 지연이가 이곳에서 보냈을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지연이처럼 좋은 가정을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선생님들도 지연이를 좋아했습니다. 지연아, 숙제 다 했니? 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소개했어?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고 저랑 눈 색깔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 다들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요. 재현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자신들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재현과 수진 사이에 앉아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빠, 수진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재현이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수진이 지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가족 같아. 그날 밤 지연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진짜 엄마 무덤에 다녀왔다. 아빠와 함께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다.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고 아빠가 다른 친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셨다. 진짜 엄마 이름으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재현도 서재에서 은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은영아, 오늘 지연이와 함께 너를 만나러 갔어. 아이가 정말 의젓하게 인사를 하더라. 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특히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안정되었어. 수진이도 지연이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지연이도 수진이를 진짜 엄마처럼 따라. 너의 마지막 부탁대로 지연이를 잘 지키고 있어. 사랑해, 은영아. 그리고 고마워. 1년 후 지연이의 10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현과 수진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연이는 보육원에서 소소하게 생일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여보, 케이크는 어떤 걸로 주문할까요? 수진이 카탈로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하자. 그리고 위에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이에게라고 써달라고 해.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현이 우리 딸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초대할 사람들은 누구로 할까요? 지연이 학교 친구들하고 보육원 친구들, 그리고 김 원장님도 모셔야지.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지연이 좋아하는 몇 분 정도. 준비 과정에서 재현은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한 가족 앨범이었어요. 은영의 어릴 적 사진부터 시작해서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재현의 가족이 된 후의 모든 순간들을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을 보면서 지연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재현이 수진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생일 당일, 집은 풍선과 꽃으로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지연이는 아침부터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와, 정말 예쁘다. 지연이가 장식된 집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 생일인데. 수진이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아이들, 김 원장님까지 집 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지연아, 생일 축하해. 보육원 친구 민수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도 곧 좋은 가족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연이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처럼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재현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연이의 생일이지만 더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재현이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며 말했습니다. 은영 장학재단이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으로 여기 있는 보육원 친구들 5명을 선정했습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예린, 준호, 소영, 태민이.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이도 친구들을 위해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가 재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고 보육원 친구들도 모두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재현이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가족 앨범이었어요. 지연아, 이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지연이가 앨범을 펼쳐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은영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고 지연이의 첫 번째 엄마, 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 엄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지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면서 지연이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기 때 사진, 보육원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재현과 수진을 만난 후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 있었고 지연이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앞 수진 엄마.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를 본 친구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보육원 아이들은 지연이가 정말 행복한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친구들을 모두 배웅하고 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오늘 어땠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친구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아빠도 더 보람찼어. 수진도 지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 정말 고마워. 제가 고마운거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날 밤 지연이는 새로 받은 앨범을 보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생일이었다. 아빠와 수진 엄마가 멋진 파티를 준비해 주셨고 친구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뻤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빠가 주신 앨범이었다. 진짜 엄마의 사진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인 것 같다. 진짜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수진 엄마도 정말 사랑해요. 재현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지연이의 10살 생일.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은영 장학재단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 지연이를 통해 배운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은영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며칠 후 회사에서 재현은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벌써 많은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이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집에 돌아와서 재현이 이 아이디어를 지연이에게 말해주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지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보육원 친구들한테 공부 가르쳐 줄 수 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겠네요. 수진도 이 대화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생각이 깊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장학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어요. 아빠, 나중에 제가 커서도 이 일을 계속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재단은 우리 가족의 사명이니까. 그날 밤 지연이는 꿈에서 은영을 만났습니다.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야. 꿈에서 깬 지연이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은영이 정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년이 더 지나 지연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윤재현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재현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벌써 3개월째래요. 수진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재현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지연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지연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재현이 지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빠? 수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내 동생이 될 아기 말이야. 지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진짜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지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제가 언니가 되는 거죠? 맞아. 우리 지연이가 훌륭한 언니가 될 거야. 수진이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동생한테 많은 것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공부도 가르쳐 주고, 놀아주고. 지연이의 반응을 본 재현과 수진은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질투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동생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수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셨다. 나한테 진짜 동생이 생기는 거다. 정말 신기하고 기쁘다. 나는 좋은 언니가 될 거다.
동생한테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줄 거다. 진짜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 원장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지연이한테도 좋은 일이고 사장님 가정에도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연이가 정말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당연하죠. 지연이는 워낙 착한 아이니까요. 분명 훌륭한 언니가 될 거예요. 은영 장학재단도 이제 3년째 운영되고 있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들 중 몇 명은 벌써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빠, 민수 형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요. 지연이가 신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하네. 민수는 지연이와 함께 보육원에 있던 친구였는데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민수 형이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신도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재연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도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진의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자 지연이는 더욱 세심하게 수진을 챙겼습니다. 수진 엄마, 무거운 것 들면 안 돼요. 지연이가 수진이 장보기 가방을 들려고 하자 얼른 말렸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우리 지연이가 정말 속이 깊구나.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해요. 임신 중에도 수진은 지연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악음을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연아, 동생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많이 울 거야.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연하죠.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울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수지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진통을 시작하자 재영과 지연이는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수진 엄마 괜찮을까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건강하시니까.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였어요. 지연아, 내 여동생이야. 재연이 지연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빨리 보고 싶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본 지연이의 반응은 그야말로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예쁘네요. 저도 저렇게 작았나요? 그럼 너도 이렇게 예쁜 아기였어. 동생이 저를 알아볼까요? 곧 알아볼 거야. 내가 언니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회복한 수진과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지연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동생을 돌봤습니다. 안녕, 나는 내 언니 지연이야. 지연이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엄마, 아빠도 있고 언니인 내가 있어. 그리고 하늘에는 내 진짜 엄마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재현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동생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지연아, 동생 이름을 내가 지어보는 게 어때?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응, 언니가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지연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정했어요. 은하요. 은하라는 이름 어때요? 은하, 왜 그 이름을 생각했니? 은영 엄마의 은자를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는 하늘을 뜻하잖아요. 은영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신다는 의미로요. 재현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동생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야. 은하, 윤은하. 그날부터 지연이는 정말 좋은 언니가 되었습니다. 은하가 울 때면 달래주고 수진이 피곤할 때는 대신 아기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수진이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은하는 제 소중한 동생이니까요. 몇 달 후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재연, 수진, 지연이, 그리고 은하. 네 사람이 함께 찍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어요. 자, 모두 웃어보세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영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정말 행복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빠, 수진 엄마, 저, 그리고 은하까지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보육원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다. 은영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고, 수진 엄마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하까지.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빠와 수진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은하야, 언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재현도 그날 밤 서재에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은영아,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해. 지연이는 훌륭한 언니가 되었고, 수진이도 완전한 엄마가 되었어. 그리고 은하까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어. 내가 지연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이제 은하에게도,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어. 내 사랑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고마워, 은영아. 그리고 사랑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지연이도 은하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잘할 거야.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은영인 것 같았어요. 윤재현의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 지연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나는 운명을 믿는다. 하지만 그 운명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물학적 어머니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아버지는 나를 찾아주셨고, 수진 어머니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그리고 은하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다.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이어진 가족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사랑을 계속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은영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윤재현과 지연이, 수진과 은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오드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딸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이야기,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어요.